이강인이 경기를 바꿨다. 절정의 컨디션. 이강인 리그 4호 골. 제로톱의 정수를 보여준 이강인, PSG vs 스트라스부르. 이강인이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각오를 다졌다. 파리 생제르맹은 23일 오전 4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3차전에서 PSV 에인트호번과 맞대결을 펼친다. 이강인은 경기를 앞두고 PSG 유니폼을 입으면 모든 경기가 중요하다. 리그앙이든 쿠프 드 프랑스든 UCL이든 상관없다. 모든 경기가 우리에겐 결승전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승점 3점을 따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며 다짐을 밝혔다. 이번 시즌 이강인은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이강인은 개막전에서 르아브르를 상대로 2분 4초 만에 득점을 뽑아냈다. PSG의 좋은 연계 플레이가 이강인의 득점까지 이어졌다. PSG는 패스를 통해 르아브르 수비를 따돌렸고 아센시오, 아슈라프 하키미, 곤살로 하무스를 거쳐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 우측 지역에서 공을 잡았다. 이강인은 수비를 앞에 두고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2라운드 몽펠리에전에서도 이강인은 골맛을 보면서 2경기 연속골에 성공했다. 이강인은 하키미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 앞에서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다. 이강인의 슈팅에 베냐민 르콤트 골키퍼는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강인의 3호 골은 6라운드 스타드 렌전에서 나왔다. 바르콜라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했고 이강인이 다이빙 헤더로 밀어넣었다. 이강인은 직전 경기였던 스트라스부르전에서도 골을 넣으며 8경기 4골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아직 UCL에선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강인은 UCL 리그 페이즈 1차 전 지로나와 경기에서 교체로 나왔다. 후반 26분 PSG의 코너킥 상황에서 이강인이 크로스를 시도했고 콜로 무아니가 머리에 맞췄지만 골문을 외면했다. 후반 34분에는 이강인이 우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마르키뇨스가 마무리했지만 골대로 향하지 않았다.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100%, 14회 중 14회 성공을 기록하며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이강인은 UCL 리그 페이즈 2차전 아스널과 경기에서는 선발 출장했다. 하지만 측면이 아니라 가짜 9번으로 나섰다. PSG는 이강인을 전방에 놓고 롱볼로 공격을 전개했다. 당연히 이강인은 아스널 수비에 고전했다. 이후 이강인은 우측면으로 위치를 옮겼고 그러면서 이강인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뛰어난 공소유 능력을 통해 아스널 수비를 괴롭혔다. 이강인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날카로운 왼발로 득점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아스널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며 PSG는 0에서 2로 패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은 UCL에서 한 골 1도움을 만들어냈다. 지난 시즌에는 이강인은 확고한 주전은 아니었다.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UCL에서 뛰었다. 풀타임은 단 1경기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입지를 넓히고 있다. 한편 이강인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PSG 대표로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르트는 이강인 혹은 마르코 아센시오가 최전방에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2. 음바페 이적이 독됐나? 엘 클라시코 베스트 11. 음바페 플러스 벨링엄 모두 제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통합 베스트 라인업에 킬리안 음바페와 주드 벨링엄이 포함되지 않았다. 레알과 바르셀로나는 27일 오전 4시 이하 한국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시즌 스페인 라리가 11라운드에서 맞붙는다. 바르셀로나는 9승 1패, 승점 27점로 1위에, 레알은 7승 3무, 승점 24점로 2위에 위치해 있다. 세계 최고의 더비 매치다. 엘 클라시코로 불리는 레알과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은 매번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불러 모은다. 이번 시즌은 레알과 바르셀로나 각각 2위와 1위로 선전을 보이고 있어 더욱 기대가 큰 상황이다. 글로벌 매체 골닷컴은 경기를 앞두고 엘 클라시코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골키퍼는 레알 소속 안드리 루닌이었다. 수비수는 반반씩 나눠 가졌다.
레알에서는 안토니오 리디거와 페를랑 멘디가 포함됐고, 바르셀로나 소속은 파우 쿠바르시, 쥐일 쿤데가 이름을 올렸다. 리디거는 레알의 수비 핵심이고, 멘디도 마찬가지다.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유망주 쿠바르시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였다. 중앙 미드필더 2명은 모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선정됐다. 넥스트 사비로 불리는 페드리와 라마시아 출신 21세 미드필더 마크 카사도가 있었다. 그 앞에 2선 공격수도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대거 포진했다. 공격형 미드필더의 최근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하피냐와 오른쪽 윙어의 라민 야말이 이름을 올렸다. 왼쪽 윙어는 발롱도르 유력 후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였다. 최전방 공격수는 바르셀로나 소속 베테랑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몫이었다. 매체는 음바페나 벨링엄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엘 클라시코 통합 베스트 11에는 레알 선수 4명뿐이었다. 최근 바르셀로나의 놀라운 상승세가 눈에 띈다 라고 평가하며 음바페와 벨링엄을 콕 집어 언급했다. 벨링엄은 이번 시즌 부상으로 몇 번 빠지면서 지난 시즌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리그 6경기 선발에 나서 1도움이 전부다. 지난 시즌 레알 데뷔 시즌이었음에도 리그 19골 6도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 확연히 달라졌다. 음바페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골잡이로 평가받는 음바페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레알로 이적했다. 비니시우스, 벨링엄과 최고의 호흡을 자랑할 것으로 보였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다. 6골 1도움으로 성적은 괜찮으나 비니시우스와 동선이 겹치기도 하면서 기대만큼 활약하지는 못하고 있다. 3. 한 시대의 끝, 더 브라위너. 결국 맨시티와 이별 수순, 사우디 아닌 MLS 신생팀과 접촉, 오른쪽 화살표 연봉 278억 받는다. 한 시대가 저문다. 케빈 더 브라위너, 33가 맨체스터 시티, 이하 맨시티와 10년 동행을 마칠 전망이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25일 현지 시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신생팀 샌디에이고가 더 브라위너의 영입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그 역시 맨시티를 떠날 경우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보다 MLS로 이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매체는 이적 가능성을 속단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매체에 의하면 샌디에이고가 더 브라위너에게 연봉 2천만 달러, 약 278억 원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으나 협상은 이해관계만 가졌을 뿐 진전 단계에 있지는 않다. 맨시티는 더 브라위너를 필사적으로 잡고 싶어 한다는 후문이다. 매체는 맨시티는 더 브라위너를 잔류시키고 싶어 한다면서 그러나 그는 MLS 이적을 원하며 천문학적 연봉을 제시할 수 있는 사우디 프로리그와도 접촉했다. 알 나스르, 알 아흘리, 알 카디시아가 관심을 표한 가운데 더 브라위너를 설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브라위너는 리오넬 메시가 알힐랄 대신 인터 마이애미를 선택한 것처럼 축구와 가족 측면에서 다음 행보를 고려할 것이라며 더 브라위너가 MLS 이적을 희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2015년 VfL 볼프스부르크를 떠나 맨시티의 둥지를 튼 더 브라위너는 통산 388경기 103골 171도움을 기록한 명실상부 레전드다. 15개의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든 과정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톡톡히 했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30대에 접어들며 잦은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스는 여전했다. 더 브라위너는 지난 시즌 전반기 대부분을 결장했지만 26경기 6골 18도움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냈다. 맨시티는 더 브라위너의 활약에 힘입어 잉글랜드 일부 리그 최초 4연패라는 위협을 이룩했다. 현 시점 유력 행선지로 여겨지는 샌디에이고는 지난해 5월 창단, 다음 시즌 MLS에 참가하는 신생팀이다. 이집트계 영국인 재벌 모하메드 만수르 구단주를 주축으로 공격적 투자를 예고했으며 더 브라위너뿐 아니라 과거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빈 세르기오 라모스와도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